여러분, 혹시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 단단한 실체라고 믿고 계신가요? 오늘 고대 철학자 장자와 함께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과감하게 균열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훨씬 자유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자, 장자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정말 근본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장자는요, 이 엄청난 질문을 어려운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거든요. 자,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의 첫 번째 금을 가게 할 두 가지 이야기. 바로 그림자와 나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그림자가 있고 그 옆에 아주 희미한 그림자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걸 망냥이라고 하는데요. 이 망냥이 본체인 그림자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아니, 넌 왜 그렇게 줏대 없이 굴어? 아깐 걷다가 이제 멈추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고 말이야. 너한테는 네 의지라는 게 없는 거야? 하고 묻는 거죠. 이때 그림자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글쎄,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뭔가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의지하는 그것도 또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겠지? 이게 왜 그런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어쩌면 우리 자신, 이 나라는 존재도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에 기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거죠. 자, 나는 과연 주체적인 존재인가? 이 의심은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바로 호접지몽, 나비의 꿈에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현실과 꿈,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경계를 그냥 허물어뜨려 버려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 꿈속의 나는 훨훨 나는 나비고, 꿈에서 깬 나는 장자잖아요? 한쪽은 완벽한 자유를 느끼고 있고, 다른 한쪽은 장자라는 현실에 묶여 있죠. 그럼 대체 어떤 게 진짜 나일까요? 나비? 아니면 장자? 장자는 여기서 놀라운 대답을 내놔요. 뭘 굳이 하나를 골라? 둘 다 나야. 그냥 여러 모습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겁니다. 좋아요. 나라는 게 어쩌면 환상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장자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마음챙김이랑 비슷한데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첫 번째 방법, 바로 심재입니다. 마음심에 재개할 재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마음의 재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여러 겹의 층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귀로 듣죠? 이게 1단계, 감각적인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이게 2단계, 지성적인 이해. 근데 장자는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해요. 마지막 3단계는 바로 귀로 듣는 겁니다. 머리로 판단하는 걸 멈추고 그냥 온몸으로, 온 존재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이 순수한 개방의 상태, 이걸 비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한술 더 뜹니다. 좌망이라고 하는데요. 앉을 좌에 잊을 망이에요. 앉아서 잊는다는 뜻이죠. 이건 심재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데 우리를 규정하고 얽매는 모든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잊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잊느냐? 순서가 있어요. 먼저 사회적인 규칙이나 예법 같은 걸 잊고요. 그 다음엔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하는 도덕적인 판단도 잊어버려요. 마지막엔 심지어 내 몽뚱아리, 내 생각마저도 놓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를 둘러싼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던지다 보면 마침내 나와 세상을 가르던 경계가 스르륵 허물어지면서 거대한 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경지, 대통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라는 게 해체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멍하니 있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열리게 돼요. 어떤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급진적인 수용과 환대의 윤리가 나타나는 거죠. 장자는 이걸 거울 같은 마음에 비유합니다. 정말 멋진 비유죠. 거울은 어때요? 앞에 뭐가 오든 그냥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넌 예쁘니까 오래 비춰줘야지 하거나 넌 보기 싫으니까 외면해야지 하지 않죠. 오는 것은 막지 않고 가는 것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비추고 흘려보낼 뿐이죠. 바로 이렇게 마음을 쓰면 세상의 온갖 일들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저항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에 그냥 거울처럼 모든 걸 비추면서 유연하게 흘러가는 거죠. 물 흐르듯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움과 흐름의 지혜를 잊고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장자는 마지막으로 아주 뼈아픈 우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바로 혼돈의 제왕, 혼돈의 이야기입니다. 남해의 제왕과 북해의 제왕이 중앙의 제왕인 혼돈에게 신세를 졌어요. 혼돈은 얼굴에 눈, 코, 입, 귓구멍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혼돈 상태였죠. 두 제왕은 이 고마움을 갚겠다고 좋은 일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혼돈에게 얼굴을 만들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구멍을 하나씩 뚫기 시작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 마지막 7번째 구멍을 뚫는 순간 혼돈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좋은 의도로 행한 질서의 부여가 오히려 혼돈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 그 자체를 죽여버린 거죠. 정말 섬뜩한 이야기 아닌가요? 자, 그럼 그림자 이야기부터 혼돈의 비극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나를 해체하는 여정의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아주 멋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바로 빈탕 한 대 맞춰 놀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허물고 텅 비워진 그 빈탕한 자리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춤추고 논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요. 이렇게 텅 비워진 상태가 되면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칼페 디엠,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고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사는 놀이의 삶이 있죠. 이건 철저히 나의 경험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타인을 조건 없이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베품의 삶이 있습니다. 이건 타인의 필요에 집중하는 삶이죠. 이 둘 완전히 반대 같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철학에서는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나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면 나를 위한 즐거움과 타인을 위한 베품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비윤이 그 둘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장자의 철학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보내는 하나의 초대장 같은 거죠.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더 큰 자유, 더 깊은 연결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비워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